네, 안녕하세요. 파이럿입니다. 요즘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한다, 테이퍼링을 하려고 한다,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다라는 식의 연준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짤을 하나 봤습니다. 연준이가 누구예요? 라는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경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조차 연준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에 많이들 노출이 되는데 연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준은 더 Fed라고 표현을 하고 Federal Reserve System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연방준비제도라고 말을 하고, 이 연방준비제도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연방준비제도 Fed 밑에는 독립기관 3개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2개의 연방제도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은행들은 동부의 보스턴부터 서부의 샌프란시스코까지 총 12개의 은행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 분포를 보시면 동부 연안 도시들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페드가 설립될 당시에 서부 이주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은행을 설립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동부 쪽에 연방정부 은행들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진의 임기는 14년으로 상당히 긴 편인데요.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중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연임을 해도 이 FRB 이사진의 임기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적인 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견제를 받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FRB 연방준비이사회 산하에 있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고 1년에 8번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FRB 이사진 7명과 뉴욕은행 총재 1명, 그리고 이제 4명이 비죠. 12명의 은행 총재 중 뉴욕은행 총재 빼고 나머지 11개 은행의 총재들 중에 4명이 임기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연방준비제도 페드 아래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들과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 일부가 12명이 모여서 FOMC 회의를 주관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페드는 미국 상원의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이다 보니까 각 주별로 주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권이라고 하면 주별 자치권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성조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별이 50개가 딱 50개 주가 딱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페드 설립 전에는 주별로 워낙 의견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주들은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주들은 지방 분권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과적으로 지방 분권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주별로 각자 은행을 설립을 하고 자체 화폐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별로 은행을 설립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고, 은행을 설립을 하면 화폐 발행하는 것도 주의 승인만 나면은 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화폐의 종류가 너무 많아졌고, 위조 지폐 또한 5,000개 이상 생기게 되면서 혼란이 야기가 되게 되었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1907년에 금융공황 사태인 니커보커 사태가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니커보커라는 신탁회사가 있었는데 이 신탁회사의 소유주가 구리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함으로써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신탁회사의 고객들은 신탁회사로 찾아가서 너도 나도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타 은행과 신탁회사를 더 이상 시민들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는 반토막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죠. 이때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JP 모건입니다. 지금도 이제 투자은행 JP 모건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데 창업주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JP 모건이 뉴욕시의 굉장히 지배적인 은행가였기 때문에 JP 모건의 개인 사재 포함해서 각 살아남은 은행들의 자금을 모아서 은행을 살리게 됩니다. 자금 수요를 도왔던 인물이 지금 석유왕으로 유명한 록펠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면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죽어가는 은행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큰 위기를 겪고 미국은 통화 시스템의 중앙 통제에 대한 욕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커보커 사태의 6년 뒤인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14년도에 드디어 연준이 창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연준이 창립될 당시에 JP모건이나 내셔널뱅크 같은 민간은행들이 자금을 모아서 연준을 사립은행으로 출범을 시켰다는 겁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연준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연준이 민간은행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발행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를 발행하지 않고 연준이 달러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정부가 달러가 필요하게 되면은 국채를 찍어서 국채를 연준에게 팔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은 그 국채를 산 돈만큼 달러를 발행을 해서 시장에 유통시키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국채를 팔아 달러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연준에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자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은 연준의 주주인 민간은행의 배당금의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화제도와 비교를 하면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직인이 찍혀 있죠.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한국조폐공사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공공기관이죠. 하지만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지폐를 보게 되시면 여기에 연방준비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Federal Reserve System 적혀 있고, 그 밑에는 재무부 장관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연준,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경제상식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